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훨씬 낫다. 좋아요. 자, 음질 테스트만 잠깐 할게요. 다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햄북스닥스 모시갱이입니다. 햄북스. 네, 좋습니다. 시연이 의자 앉은 자리 올리는 거 척추에 진짜 안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앉으면 너무 벌리고 있어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신감. 저의 자신감은 이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어떻게 윤시원의 괴담서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네. 좋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듣는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저 이분 목소리 어디서 아닙니다. 길 지나가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네, 그 파리바게트에 네. 들어가면은 어서 오세요 할 것 같은 목소리. 한번 해보실래요? 저기요. 저요? 네. 저요? 네, 너요. 네, 어서오세요. 미샤입니다. 봐봐.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저번에 그 노래 생각 안 나요? Give me a call. 안 나는데요? 안 나는데요?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아니었나? 사랑해 아니요. 널 이는 안 안 나는데요? 돼요. 콧구멍 왜 화났어요? 지금 긴장했습니다. 콧구멍 이렇게 화났는데 바짝 긴장했는데 콧구멍? 다시 만나는 세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사연 어떤 사연이죠? 이번 주 사연도 지난번 사연이랑 동일하게 제가 겪었던 100% 실화이고요. 오. 안 돼, 싫으면 안 돼. 조미료 조금만 뿌려줘. 근데 혹시 사연 시작 전에 좀 생동감 있는 전달을 위해서 짤막한 비속어 사용이 가능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 부금은 어떻게? 부금 적절히 알잘딱으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절한 잠시만요. 타이밍. 부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거 모르님 부금인데 이거 좀 써볼게요. 괜찮은데요, 형님? 부금 테스트. 네, 초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반 부금 도입부. 들리세요? 왜요? 좋습니다, 형님. 딱 좋네요. 이 정도. 나도 있다가. 형님 처음부터 잘 맞추시네요, 이번에는 오디오. 네, 오디오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딱 들려요? 자, 좋습니다. 우리 집중하세요. 네, 좋습니다. 햄북스막 딱스. 아이디 너무 어려운데 햄북이로 하겠습니다. 햄북이님의 두 번째 사연. 시작과 동시에 부금이 울립니다. 녹음 버튼 누르셨나요? 녹음 시작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자취방이자 좀 미스테리했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연 역시 100% 실화지만 정확한 소재지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원님 혼자 라디오 하실 때 들으셨던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강원도 최전방 태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 소재의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17살부터 혼자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뜬 후에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보러 다녔었지만 집 컨디션도 좀 별로고 여고생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집은 정말 별로인데 월세는 어찌나 비싸던지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금도 한 분기당 예고는 100만 원을 웃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와 친한 동생분께서 서울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제 소식을 듣고 반지하 집을 통째로 내어주게 되셨어요. 내부도 새로 수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 서울 생활 시작이 꽤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지하라는 개념도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강원도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반지하 집은 동네에 흔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싶은 마음에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쎄한 점이 있었다면 집안 구조가 조금 특이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안방 말고 작은 방이랑 안방을 제외한 모든 집안 구석이 조금 쎄한 느낌은 있었어요. 안방에는 옛날 TV를 놓아주셨는데 그 옛날에 뚱뚱한 TV 아시죠? 그게 이제 밤 11시 이후로 갑자기 매일 켜지더라고요. 보통 TV가 켜지면 마지막에 껐던 채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TV는 회색 노이즈 화면이랑 하는 소리만 났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긴 했지만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될 만하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전 당시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예고에서 꿈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친구가 가출 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친구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그 친구가 도망치듯이 나왔었고 저보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항상 심심했기 때문에 밥 친구도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번 앓기 시작하면 몸을 못 일으킬 정도로 아팠고 꼭 그럴 때마다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안방에서 저랑 같은 침대를 썼는데 저는 멀쩡했었고 항상 그 친구만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거실 쪽에서 무언가 자신 쪽으로
기어오면서 가위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섬뜩했지만 당시 저는 귀신보다 학교 실기 시험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대충 넘기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학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엽떡 시켜 먹고 밤에는 침대나 소파, 바닥에 각각 자리를 잡고 밤새 수다를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소파에서 자던 남자애 하나가 환한 얼굴로 일어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 씨발 나 어제 밤새 가위 눌렸어. 상체만 있는 여자 귀신이 내 배 위에서 밤새 쿵쿵 뛰더라?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웃기지마, 지랄하지마 이러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한 명만 웃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랑 같이 살던 A였습니다. 그 친구 말 따르면은 자신도 가위를 눌릴 때마다 봤던 귀신도 상체만 있는 그 여자였고 양팔로 바닥을 천천히 기어와 자기에게 다가온다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었고 등골이 오싹했었습니다. 뭔가 나는 못 보는 무언가 있다는 그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더럽더라고요. 그것도 사지 멀쩡한 귀신이면 모르겠는데 하체가 없이 기어다닌다니 기분이 솔직히 많이 더러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머니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고 전 사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부적을 써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사실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여전히 TV는 11시가 넘으면 혼자 켜졌었고 그래도 친구랑 있다 보니까 저는 무서움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예고 생활을 하다 보니 아침 일찍 레슨을 받고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거의 없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친구 A는 그 귀신을 보는 빈도가 서서히 많아졌었고 결국 그 친구는 여름방학 도중에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자취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당시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 소름은 돋아도 그냥 살만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2010년 9월 21일 추석 연휴 첫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당시 서울 반지하 집들이 줄줄이 침수되던 해였어요. 저는 명절이라서 강원도에 있었고 가족들이랑 뉴스를 보던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짤 있잖아요. 불났대서 구경 갔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어 하는 짤이요. 그게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아니 뉴스에 저희 집 골목이 나오는 거예요. 침수되었다는 그 골목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다음날 자취방으로 바로 내려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왜냐면 집 앞에 갔는데 앞집도 옆집도 물난리로 폐허 수준이 돼 있고 모든 가구랑 살림살이들이 다 밖에 나 있는데 저희 집만 멀쩡한 거예요. 정말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문을 여니까 밖에보다 뽀송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샤시나 문이 튼튼했던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더 기묘했던 건 다른 집들이 침수 피해에서 복구가 되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와중에 별안간 제 자취방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장마도 끝난 상태였고 침수도 아니었고 어디서 상수도가 터진 것도 아니었죠. 원인도 모호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흔한 이유 중 하나인 윗집 누수라고 생각을 하고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리가 다 되고 나서 일주일 뒤면 다시 물이 차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수리 중엔 저는 3층 집주인 댁에서 지냈었고요. 그렇게 몇 번이고 수리랑 다시 내려갔다 다시 또 물이 차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나가 다시 반지하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에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문을 덜컹덜컹 흔들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매일 누가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왜 들리냐면 그 옛날 문 중에 모자이크 문 아시나요? 네모네모 빔 짤로 유명한 그 유리 모자이크 문 있거든요. 그 문은 아시겠지만 톡톡 건들기만 해도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거를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근처 사는 남사친들이 우르르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이랑 작은 방에서 애들이 자면서 집을 좀 지켜줬었고 문을 건드는 소리가 들리면 키가 180 넘는 남자애들이 나가서 누구냐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그렇게 좀 저를 도와줬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문 두드리는 일은 줄어들어서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그냥 누가 벨티처럼 장난을 친 건가 싶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희한하게 가을인데도 밤에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보시면 조금 일반적인 집이랑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욕실이랑 화장실 사이에 있는 게 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집은 현관문 바로 옆에 문 없이 화장실과 욕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관이랄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실 안쪽에서 조금 들어가서 씻으면 안 보일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씻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씻고 있는데 물소리 사이로 막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웬 남자 손 하나가 화장실 창문으로 쓱 들어와서는 이러면서 뭘 찾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샤워기를 든 채로 주저앉아서 기절할 것 같아서 막 손발을 떨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자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씨발놈아! 이러면서 소리를 쳤더니 그 남자가 바로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길을 쓰며 소리를 쳤던 이유가 그 남자 손이 더듬던 곳이 제가 항상 열쇠를 숨겨두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아버지랑 집주인 분께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그 주말에 바로 내려오셔서 보안이 좋은 오피스텔로 바로 방을 새로 계약을 해서 이사를 바로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도 험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사도 직접 도와주셨었고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이사를 한 거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고생 많으셨다면서 당시에 나왔던 제일 큰 사이즈의 TV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 자취방에 놔주시면서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던 중에 어떤 속보가 떴는데 저와 가족들은 그 뉴스를 보고 잠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땡땡동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살해. 보통 사건 뉴스에는 해당 동네 영상이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살던 그 동네였었고 정확히는 제가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 바로 뒷라인에 위치한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멍하니 TV만 봤었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이 터지기 전에 이사해서 다행이다. 제 자취생활이 10년이 넘는데 10년 넘는 자취생활 중에서 가장 이상했었고 기묘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 반지하였고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 봤다던 그 상반신만 있는 여자는 뭘까?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 침범해서 그게 싫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두 다리가 없는데도 양팔로 기어서 사람들의 배 위를 타고 올라가서 쿵쿵 뛰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했던 곳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사간 후에는 집주인 아저씨가 혹시 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이 새고 반복하고 막 그랬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사간 후로는 더 이상 그 물이 차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 봤다던 그 귀신보다도 그날 열쇠를 찾으려고 더듬거리던 손, 그리고 며칠 후에 벌어졌던 살인사건 뉴스, 그게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있을 때 문을 잠그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만약 그날 열쇠를 뺏겼었다면 어쩌면 그 뉴스의 피해자는 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햄버기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와, 임팩트 있네요. 본인이 100% 이렇게 했다는 썰이라고 하니까 네.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리고 물이 왜 안 침수가 안 됐을까요? 이게 뭐 여기 킬 포인트가 좀 있는데 약간 곡성 영화 본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집이 한 4, 5년 있다가 그 주택을 헐었다고 들었는데 그 헐기 전까지 입주민을 아예 그 임차인을 아예 안 받으셨대요. 네. 혹시 언제 또 다시 물이 셀지 몰라서. 근데 제가 이사 나간 후로 단 한 번도 물이 안 차서 거기를 그 무슨 황토방을 만들어서 찜질방으로까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투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걸어두고요. 그만하세요. 알았어. 현실 공포,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와, 현실 공포죠. 이거 몇 표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 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금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또 다음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까? 네, 이 다음 이야기는 살짝 스포해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시잖아요. 네. 무당이시면서도 목사님 한 분과 굉장히 친해지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종교 대통합을 이뤄내셨던 그 썰을 한번 풀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군요. 왜요? 반칙 아닙니까? 반칙입니다. 무당설은 반칙이죠. 좋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4분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아, 몇 표 나오려나? 예상 한번 해주세요. 저 한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5표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예, 역시 우리 카노씨 모르님보다 표가 많이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아, 이거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아,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욕친 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거 필터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기서 비속어로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 대표 무슨 소리예요? 왼손만 봤잖아요. 우측선도 봐야죠. 우측선 가만히 있던데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8표 예상합니다. 8표? 네. 지금 수정 같습니다. 아 되게 고민되시나 보다. 네. 자,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 제발. 발표를 하겠습니다. 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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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표? 바뀌었어. 8표! 방금 바뀌었어요. 방금 바뀌었네요. 네, 8표. 이렇게 해서 8표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게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8표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투표 되게 마음에 드네요. 8표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투표단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되게 썰도 괜찮았고 그리고 사연도 괜찮았다. 네, 내부 투표입니다. 네. 아 그럼요. 우리 투표단들에게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흥미롭게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투표가 남았어요. 마지막 그죠? 투표. 네, 마지막 투표. 그 그럼요. 인기 투표 때 그때는 민심의 흐름을 다 볼 거예요, 아마. 네, 왜냐면은 전체 썰을 들어봤을 때 그래, 내가 첫 번째 사연자분의 사연이 더 좋았어라고 했을 때 또 그쪽 사연자분에게 또 인기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잖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괴담사 햄부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